58세 광고회사 이사, 은퇴 후 캠핑카로 전국 여행. 지금은 허리디스크의 신용불량자. 은퇴하면 뭐 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 알람 소리 없이 늦잠 자고 좋아하는 취미도 실컷 하고 캠핑카 끌고 제주도 한 바퀴 여유롭게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은 생겼지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과 건강이 없다면 이 모든 건 잠깐의 자유일 뿐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유를 꿈꾸며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겪은 후회와 현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함정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려 합니다. 1. 이사님의 꿈과 현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행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58세까지 광고회사 이사로 일했던 김상호 가명씨.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수많은 광고 캠페인을 성공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60세까지는 일할 줄 알았죠. 근데 회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나가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퇴직. 그러나 그는 좌절보다 자유를 택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로 중고 캠핑카를 사고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낯선 곳에서 커피 마시며 여유를 누렸죠.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나니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장거리 운전이 고통이 됐고 여행 경비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나가다 보니 예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다시 일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없고 결국 신용대출에 손 댔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예요. 그의 한마디가 뼈를 때립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걸 몰랐어요. 2. 사례 1. 60세 은행원 퇴직. 여행보다 병원 먼저 준비했어야죠. 두 번째 사례는 60세까지 은행에서 근무한 여성 박정미 가명 씨입니다. 그녀도 퇴직 후 일본과 유럽 등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관절 통증. 여행 중 걷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돌아와서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문제는 이 수술과 재활 비용. 여행 다니며 남은 예산이 많지 않아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여행 대신 건강검진에 쓰는 건데 정말 후회됐어요. 그녀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은퇴의 로망이라 믿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그 로망은 고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3. 사례 2. 57세 대기업 차장. 은퇴 3년 만에 경비직 전락.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경우입니다. 57세의 대기업을 그만둔 이영진 가명 씨는 1년은 쉬고 이후엔 자영업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족과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마땅한 창업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망할까 무섭고 프랜차이즈는 투자금이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죠. 생활비는 줄줄 새고 결국 아파트 전세금 빼서 버티다 현재는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알아봤어야 했어요. 4. 사례 3. 55세 초등학교 교사. 계획적인 삶으로 여유로운 은퇴.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55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전혜숙 가명 씨는 퇴직 전부터 노후 설계를 철저히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매달 170만 원이 들어오고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생활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행은 연일에만 딱 정해서 다녀옵니다. 계획 없이 쓰다간 순식간에 바닥이에요. 여행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지금도 주 2회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봉사도 하고 틈틈이 텃밭 가꾸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의 표본이죠. 5. 퇴직 후 진짜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하면
여행부터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여행보다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입니다. 월 고정 수입이 있는가? 건강을 위한 투자와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활동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행이든 취미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여행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7년의 자유가 남은 30년의 불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58세 이사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나의 은퇴 설계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필요한 건 크고 멋진 캠핑카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튼튼한 허리입니다. 당신의 은퇴 절대 즉흥적이어선 안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70대, 80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여행에 집착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여행부터 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나도 이제 좀 즐겨야지.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지. 이 말 너무 당연하고 정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보상이 지나치게 소비적일 경우입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돈은 매달 줄어드는데 계획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뭘 하지? 라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행이 은퇴의 정답이 아니라는 증거, 바로 현실입니다. 사실 여행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도피예요. 일에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은 2030년 너무 깁니다. 여행은 삶의 포인트가 될 순 있지만 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행은 체력도 경제력도 둘 다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리 아프고 병원비 걱정되기 시작하면요. 그 멋진 해외도 낯선 도시도 그냥 피곤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은퇴 후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대안 3가지를 드릴게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대안 1. 적은 돈으로도 재미있게 사는 연습부터 하세요. 지금 매달 300만 원 써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은퇴 후 150만 원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활 수준은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소비를 줄이고 대신 만족을 높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 여행보다 동네 문화센터 강좌 수강, 텃밭 가꾸기, 자원봉사 등 이런 활동은 돈은 거의 안 들지만 삶의 밀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대안 2. 건강 루틴을 생활 중심으로 넣어두세요. 여행 다니며 건강 잃은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동이 생활이 된 분들은 집 근처만 돌아다녀도 충분히 즐거워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주 34회 걷기, 근력운동, 스트레칭 이걸 은퇴 전에 습관으로 만들어 두세요. 몸이 받쳐줘야 무슨 계획이든 가능합니다. 대안 3. 나만의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돈을 벌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하루에 23시간 정도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글쓰기든 영상 만들기든 반찬 판매든 작은 유튜브 채널이든 커뮤니티 리더든 간에 말이죠. 의미 없는 날들이 쌓이면요. 결국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오늘은 이걸 해냈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게 바로 건강한 은퇴 생활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당신의 은퇴 계획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사실 우리가 은퇴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은퇴하면 알아서 여유롭고 행복해질 거야. 아니에요. 그건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아무 계획 없이 퇴직금 받고 캠핑카 몰고 다니라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세요. 돈을 아껴 쓰는 습관, 건강을 지키는 루틴, 그리고 의미를 찾는 나만의 일. 이 3가지가 있다면 여행 안 가도 매일이 여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